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강원FC가 작년과 올해와 똑같은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왜 작년에는 역습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그렇게 안 될까에 대해서 이 전술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포메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이정엽 선수가 복귀를 하고 나서 주로 나왔던 선수판이에요. 물론 한국영 자리에 그때는 김동현이 있었죠. 현재는 한국영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초반에 디노 선수와 이정엽 선수가 부상 아웃이 되면서 3-5-2로 했었어요. 3-5-2. 현재도 3-5-2를 하죠. 근데 3-5-2를 할 때 강원이 승점이 없다가 작년 5월 기점에 이정엽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서 3-4-3 시스템으로 가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 되던 소위 말하는 역습 축구가 제대로 발동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도 3-4-3 시스템을 쓰잖아. 그런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는 선수비 후 역습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보면 미들라인과 수비라인이 되게 촘촘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면서 제가 제 방송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미드필드 2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을 항상 했었어요. 뭐냐면 이 2명의 역할이 수비라인과 붙여주면서 상대편 공격이 왔을 때, 이 수비시장 공격이 왔을 때 이 가운데를 뚫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이 가운데가 뚫기가 힘들게. 만약에 가운데 들어오면 한국영, 서민우, 김영빈이 붙지. 옆으로 가면 공이 옆으로 가면 정승용, 윤석영, 한국영이 붙지. 반대로 가면 김진호, 임창우, 서민우가 붙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수비를 되게 뚫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캐치를 하게 되면 어떤 양상이 나오느냐, 첫 번째 공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서민우나 김동현한테 갔단 말이야. 이 둘이 공을 잡으면 첫 번째 역할이 뭐였느냐, 양현준이 뛰기 시작을 했어요. 김대현이 뛰기 시작을 했고, 공만 잡으면, 그러면 김동현이랑 서민우는 킥력으로 찔러주는 역할을 하고, 양현준이 치고 나가고 김대현이 들어가고 김대현이 골 넣거나 반대로 되거나, 이 상황을 많이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상대편들도 이제는 그걸 알게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김동현이랑 서민우가 공을 잡았을 때 이 미드필더한테 강한 압박이 들어오게 돼요. 강한 압박이. 그러면 서민우랑 김동현은 공을 여기서 간수를 하는 게 아니고 윤석영이나 임창우한테 던진단 말이야.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잡았을 때 어떻게 된다? 또 뛰는 거야. 양현준, 김대현이. 바로 이 중간을 가운데 모아놓고 다시 뚫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다? 또 역습이다. 이런 식의 전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까지 있었어. 뭐였냐면, 한국영이 공을 잡았을 때 이정엽이 나가면 이정엽이 수비를 끌어줘요. 여기다 양현준에도 붙을 거, 김단에 붙을 거 아니야, 공을 잡으면. 그러면 이정엽이 가운데서 수비를 끌어 당긴단 말이야. 그러면 한국영이 이정엽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수비를 어그로를 끌게 되고, 어그로를 끌게 되면 양현준이 뛰고 김대현이 뛰고 이정엽이 연결해 주는 걸 했다고. 총 3가지의 방안이 있었어요. 역습에 대해서만. 그리고 역습이 아닌 상황도 있었잖아. 뭐였냐면,
우리가 공격이고 우리가 지공 상황일 때 양현준이 김대원이 공격이 올라가겠죠.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지. 이럴 때 양현준하고 김대원의 역할이 달라질 때가 있어. 뭐였냐면 이정엽이 여기서 수비들을 어그로 끌어주고 양현준이 안으로 돌파에 들어가. 김대원이 안으로 돌파해. 공은 뒤에 있는데. 그러면 수비들이 당연히 어그로가 끌리겠죠. 그때 어떻게 되느냐? 김진호가 오버래핑을 하고 정승용이 오버래핑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공격 다섯의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승용이 크로스, 이정엽 빵 헤딩. 아니면 작년에 많이 나왔잖아. 김진호가 들어가고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수비 어그로 끌어주고 어그로 끌렸을 때 김진호가 여기서 이까지 컵백 들어와 지하에 직접 들어와서 빵 슛. 아니면 김진호랑 정승용이 크로스 빵 빵. 이게 됐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수적 우위를 범했단 말이야. 그리고 한국영이랑 서민우가 김동현이랑 서민우가 뒤에 붙어가지고 수적으로 우위인 상황을 만들어 갔었어요. 이게 됐었단 말이야. 이게 되려면 뭐 중요한 게 뭐냐면 탄탄한 미들라인과 가운데서 어그로 끌어줄 수 있는 뭐다? 원탑 공격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작년에는 그게 먹혔던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라인을 아마 우리가 1라운드 대전 경기에 보면 알 거예요. 뭐야? 1라운드 때 라인을 이까지 올렸었어. 작년에 라인을 이렇게 올리면서 플레이를 하면서 라인을 올렸을 때 끊었을 때 역습이 공격들이 골대까지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빠른 플레이가 가능했다고. 역시 그때는 뭐가 중요하다? 한국영 그리고 김동현, 서민우가 가운데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올렸다가 대전한테 2골 먹혔죠. 역습으로 도리어. 무슨 말이냐면 미들이 작년보다 탄탄하지 못하다는 뜻이 말 그대로 김동현의 부재가 있다는 소리야. 김동현의 부재. 김동현이 국대까지 뽑히는 미드필더의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은 내려가게 되지. 2경기 이렇게 털렸잖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양현준이 이정엽이 디노가 부상으로 디노의 폼 하락으로 우리가 이게 원톱이 부재가 돼버렸어. 첫 번째 우리가 김동현의 부재로 주광을 계속 못 먹으니까 공격이 양현준, 김대원이 양쪽으로 빠지게 되고 정승도 빠지게 되고 서민우도 한국영도 이러다 버리니까 공이 어떻게 돼? 가운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은 못 들어가 버리니까 공이 계속 밖으로만 돌죠. 가운데를 점령이 안 되니까. 그러다 버리니까 답답하니 크로스를 하고 윤석영이 올라와서 크로스를 하고 이 플레이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예요. 중앙을 못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누구야 김병지 대표도 선수들을 여름시장에 영입하려고 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자리는 일단은 중앙 미들이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우리가 그나마 좋았던 경기가 뭐야? 광주전 그리고 저 어디야 서울전이잖아. 서울전일 때 두 경기의 공통점이 뭐야? 바로 김대우의 존재였어요. 3-5-1을 쓰게 되면서 김대우가 이 가운데를 겁나 헤집어줬다고. 김대우가 그전에는 알리바이프였잖아. 알리바이프는 뭐 했어? 밖에서
연계만 해주기 바빠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지만은 김대우가 나오면서 광주전이죠. 엄청나게 뛰면서 전방 압박, 공격 때도 안에서 엄청나게 띄워줬기 때문에 가운데가 흔들렸던 거야. 수비할 때도 압박, 전방 압박부터 계속 해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뒤에 수비가 한 타임 보고 수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패스가 정확할 수가 없잖아. 김대우가 안에서 막 흔들어주니까. 그걸 갖고 FC 서울전 했고, FC 서울전에서 골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김대우는 숨은 공신이야. 그걸 알아야 돼 진짜로. 그래서 352를 계속 쓰는 이유가 우리가 미들이 부족하니까. 가운데 미들을 세를 두는 거야. 힘을 줘보려고. 하지만은 역시나 뭐다? 요번에 울산전 때 그랬죠. 울산전 3-4-3 해버리니까 가운데를 또 전혀 정령을 못하잖아. 울산전 때도 보면 계속 거기 겉으로만 돌잖아요. 지금 우리한테서 3-4-3은 소위 말하는 이정엽이 돌아올 때까지는 쓰기가 힘든 전술이에요. 우리가 서울도 이겼고 전북도 이겼고 광주한테 비겼고 전부 다 뭐야? 3-5-1로 했어. 3-5-1로.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원이 탄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 시에 중원을 못 잡고 있으니까 공이 어떻게 된다? 수비에서 양현준한테, 수비에서 김대원한테 혹은 갈레고한테 가는 상황만 나오는 거야. 작년 같은 경우는 뭐다? 이정엽이 가운데서 한 번 더 연결해주면서 양효준이랑 김대현은 말 그대로 하프라인부터 뛰면 돼. 역습이. 그쵸? 아니면 미들에서 해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뛰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역습을 여기서부터 뛰어야 돼. 여기서부터 한참을 뛰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이 더 낮을 수밖에 없어. 상대편 수비들은 가만히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습이 잘 안 통하는 거야. 근데 지금 미들의 김동현의 부재로 미들 점령을 못해. 중앙도 이정엽이 없다 보니까 중앙도 탑도 점령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역습은 항상 맨 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정말 운 좋게 뭐다? 전북전은 내가 프리뷰 방송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 감독 문제도 있고 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막판 90분에 비기고 끝내기 싫은 이기고 싶을 거 아니야. 전부 수비들도 팬들도 보이콧하고 응원 보이콧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 공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양현준이 돌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그거는 전북의 구단의 상황의 아다리가 된 거예요. 다른 팀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올라왔다고. 수비 한둘 있을 정도까지 다 안 올린다고. 상대편이 지고 있는 입장 아니고서야. 그래서 그게 통했던 거고. 그나마 김대우의 역할로 숨통이 트였던 게 FC 서울과 광주전에서 방법을 찾았고 그걸 FC 서울전에서 꽃을 피운 거죠. 하지만은 전북전에서는 개인 선수 스킬이 좋은 상황에서는 그것도 힘들었었어. 그리고 전북의 상황에 대한 걸로 아다리가 된 거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전북을 겁나 잘해서 이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해 가지고 작년과 올해와 작년은 통했으나 올해는 안 통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때 수원FC전 봐봐. 양현준이 뛰니까 바로 카드를 받더라도 바로 끊어버리지. 다 안다는 거야. 다 아는 거를 시행을 하려면 다 아는 거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아는 거에서 더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답답할 거야. 작년 상반기랑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정엽 선수가 돌아오는 거에 첫 번째,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 때 어쨌거나 김병지 대표가 이야기한 게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중반기 넘어서 가서부터는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응원을 할 거고, 자, 이런 설명이 좀 우리 팬들한테 좀 누가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요런 영상을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졌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지. 그죠? 물론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최용수 감독이 또 다른 플랜 B를 찾아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작년이랑 스쿼드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소위 말하는 알리바이프, 말 그대로 김대우의 역할을, 그리고 우리 공격의 역할, 김동현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김동현의 역할을 알리바이프가 해주길 원했는데 알리바이프가 폼이 안 좋으면서 솔직히 최용수 감독의 작전이 빠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요번 좀 더 여름 이적 시장과 원톱의 이재엽 선수가 돌아오는 걸 기대를 해보고, 이 전술을 이해를 하고 보면 게임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강원FC 경기를 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